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은 정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했어요. 그 연기금을 왜 사는 걸까요? 아무래도 충분히 기대하는 것 같아요. 로봇주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로봇주의 대표로 불리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로봇주 전반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여 투자해볼 가치가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주 증시 상황 먼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하루는 쉬었고 하루는 좀 일찍 마감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들어오면서 엔비디아는 소폭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여전히 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보합 혹은 보합, 그러니까 고가권에서 이 정도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변화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 그렇게 크게 가담하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다 파생 시장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현물 시장에서는 금융 투자의 물량이 그동안 이제 계속 좀 지속되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금융 투자가 언제까지 사줄 건지, 그리고 만약 금융 투자가 매도로 돌아섰을 때 떠나갔던 외인들이 현물 시장으로 다시 들어올 거냐, 아니면 다른 기관들의 주체가 조금 매수해 줄 거냐, 이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긴 하나 여전히 반도체 IT 혹은 2차 전지 돌아가면서 지금 수급 공백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 작은 박스권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 심화 장세가 좀 나타났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정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봇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는 공모가 대비 2배 넘는 상승세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IPO 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속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그렇군요. 지금 수익을 굉장히 즐기고 계셨겠지만 상장한 날 음봉 보고 이거 아닌가? 라고 해서 또 정리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또 짜증이 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주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은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이 보호예수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물량 소화를 했다. 그리고 7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지금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 섹터의 대장주로 지금 자리 잡은 모습이에요. 기존에는 아무래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까지도 수급으로 지금 커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일단 실적에 대한 부진은 내년 초반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모멘텀, 밸류 이것보다 돈으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고, 또 이제 그 돈이 선택을 한 것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를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연기금 순매수액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매수를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기간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연기금은 거의 플레이를 안 했거든요. 그냥 너네들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조금 지켜볼게, 이런 뉘앙스였는데 두산 로보틱스만큼은 굉장히 강한 또 매수를 했고, 또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혹은 고평가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종목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좀 예외로 지금 계속해서 강한 매수세를 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은 사실 틈새 섹터라고 보기도 그래요. 주도주의 이제 한쪽으로 우리가 좀 점검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고평가 논란이 항상 있죠. 그 이사님이 보시기엔 두산 로보틱스의 적정 가치와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저도 사실 고밸류에 속하에 있는 종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투자자였는데 올해 들어오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편견에 내가 휩싸이면 트레이딩을 잘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해준 게 저는 에코프로 BM이었고, 또 이어서 한미반도체가 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이제 또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까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지금 당장은 당연히 고밸류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좀 보여지긴 해도 네네. 결국은 이제 성장성을 무시할 수는 없고 네. 또 이제 너무 먼 미래가 아니고 네네. 어제 이제 단독 기사였긴 했습니다만 이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이 네. 현대차의 전기차 라인에 지금 이제 들어갔다라는 뉴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고밸류이긴 하나 수급이 끊기지 않는 이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급은 개인 수급이라기보다는 앞서 이제 연기금의 수급 네. 이 수급이 끊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연기금을 왜 사는 걸까요? 아무래도 네. 흑자 전환을 충분히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게 최초, 네. 최고 흑자 전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흑자 전환을 네. 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래요. 근데 에코 머티리얼즈는 사실은 흑자 전환이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뭐 흑자고 내년에도 흑자 전환이 네. 분명할 텐데 아직 연기금이 뭐 건드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참 이게 예. 저도 궁금합니다. 네, 예. 그분들에게 예.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 왜 차별을 하느냐. 예. 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척 하시지만 예. 우리들은 다 느끼고 예. 있다라는 것을 예.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일단 뭐 말 나온 김에 예.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오늘도 예. 연이어서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에코프로벤, 에코프로 머티 그 안에서 지금 수급이 네. 굉장히 지금 강하게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세 종목 중에 어느 종목을 사시더라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 또 트레이딩 하실 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최근의 흐름은 에코프로 BM이 쉬면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고 네. 에코프로 머티가 쉬면 이 둘이 조금 움직였다라는 것을 저는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매매 전략을 갖다가 세워 보신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시세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아. 있어서 제가 이제 막 공격적으로 따라가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긴 어렵지만 네네. 한 가지 대안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낙수 효과라고 하죠. 네네. 한 섹터의 대장주가 올라가게 되면 그 대장주가 꺾이지 않는 이상 2등주, 3등주, 4등주가 따라서 움직이는 네네. 그런 모습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네.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서로 내가 대장이야라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양쪽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죠. SPG. 네, 국내 이제 감속기 시장에서 내재화가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된 네네. 부품사이기 때문에 저는 SPG가 이 두 기업 대비해서 아직 덜 움직였는데 네네. 오히려 그게 매수의 찬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의 매매 전략을 물어보셨지만 네.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 더 지켜보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못 사신 분들은 SPG가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속기라면 잘 모르실 텐데 로봇의 필수 부품이죠. 아유 그럼요. 예.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로봇에는 반드시 네.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관심 가져온 좋을 종목 혹시 있을까요? 예. 일단 저는 로봇주 안에서 또 하나의 이제 종목을 골라봤는데 네네. V1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V1텍. 네, V1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크게 사업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2차 전지 장비 쪽, 이제 두 번째는 이 AMR, 그러니까 물류 로봇 자동화 쪽, 이쪽 이제 사업부를 좀 가지고 있는데 결이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제 산업 현장에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를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대신에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가는 기업이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V1텍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다소 주춤하지만 우리가 또 온디바이스 AI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뭐 칩셋 미디어, 텔랩치스, 가온 미디어,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들 이제 컨텐츠를 접하셨을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따라서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은 PCB 기판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기판 쪽 하면 코리아 서키트, 심텍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심텍이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정치 테마주로 엮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그 기업을 배제하고 보면 저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한번 현재 구간에서 관심 가져 보시더라도 부담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IT 기기의 지금 변화는 중국이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가우스가 탑재가 될 모델로 가장 손꼽히는 게 갤럭시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쪽에 PCB 기판 매출이 많은 코리아 서키트도 하나의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